예, 이번 시간에는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중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내용 정리하고 감가상각비 관련되는 부분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사례 문제를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인데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기타 비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감가상각비 와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구분을 합니다. 임차료라고 하면 리스 렌트료가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제외한 임차료,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의한 이자 비용 등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취득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용 계산이 되고 나면 먼저 세무조정은 감가상각비부터 세무조정을 합니다. 자, 16년도 성실 확인 대상자이면서 복식부기 의무자이면 16년도 이후 취득분은 강제상각입니다. 정액부로 강제상각을 해야 되고 15년도 이전은 임의상각입니다. 17년도 복식부기 의무자였던 사람들은 강제상각입니다. 16년 이후부터 취득했던 것은 강제상각입니다. 자,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어떻게 할 거냐? 리스 차량은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갑니다. 근데 수선유지비가 구분이 어렵다라고 하면 리스료 총액에서 보험료,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에 3%가 수선유지비로 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임차료 상당액 총액 중에 97%가 감가상각비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세무조정으로 들어가면 전체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있다면 업무 사용 주행 거리 비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총 비용 금액 중에 관련 비용 중에 1,0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서 총액을 불산입을 합니다.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고요. 그렇게 1차적으로 세무조정을 하신 다음에 2차적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 중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부분만 별도로 또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800만 원 초과되는 상각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을 합니다. 소득처분은 자가차량은 유보로 소득처분하고요.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인출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우리 뭐 기타 사외이출로 소득처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소득세법에는 기타 사외이출이라는 소득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인정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한도초과 800만 원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2월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액 2월액을 단기 800만 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관련되는 차량,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을 했다면 어떻게 될 거냐? 차량 처분 손실은 그러니까 필요경비 불산입을 합니다. 800만 원 초과하는 처분 손실은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고요. 다음 사업년도부터 800만 원을 균등하게 송금 산입해주고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폐업 시에는 2월액 잔액에 대해서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관련 사례를 갖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32페이지에 13번 세무사랑 프로의 기능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감가상각 조정의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량 건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 계정 과목에서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하시게 되면 관련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등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1번 기초가액부터 20번 업종까지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초가액은 그러니까 장부상 취득가액이 되겠죠. 취득가액이 될 거고요. 2번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기까지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1번, 2번, 3번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4번 단기중 취득 및 단기 증가분입니다. 단기중 취득 및 단기 증가분은 당해연도에 취득한 것뿐만 아니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금액, 이걸 포함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 4번 란에 금액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7번 란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교재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7번 단기 자본적 지출액, 적시상각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자본적 지출액 중에 그러니까 원가로 처리되지 않고 바로 비용 처리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단기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금액을 입력을 하는데 입력된 자본적 지출액은 단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장부가액 증가와 단기 감가상각비로 인식돼서 단기 상각 범위액이 수정이 되고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계산 시에 세법상 회사 계상 상각비로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정기말 부인 누계액 플러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률법일 때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때만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기말 의제 누계액입니다.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될 때는 정기말 의제상각 누계액을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회사 계상액입니다. 자, 회사 계상액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 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회사 계상액은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과 일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 120페이지에 보면 실무 적용 시 오류 유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세무사랑 프로에 의한 감가상각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가 나거나 단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 안 한 경우, 또 123페이지에 기업회계 기준상의 상각비와 세법상의 상각비가 다를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이 우리 회사 계상액과 결산서에 반영된 금액하고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자, 그게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맨 위에 F7 회사 계상 수정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수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133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하나가 있는데요. 9분에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기업회계상 비용 계정인 감가상각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회사 계상액에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본적 지출액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에, 즉 수선비로 회계 처리했다 하더라도 회사 계상액에는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기 과소상각분 반영해서 정기 오류 수정 손실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하면 기업회계상의 비용 계정은 정기 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프로그램상의 회사 계상액에는 이 금액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 교재 133페이지에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참고하셔갖고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34페이지에 14번 세무사랑 프로의 운용 방법이라고 해서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건물부터 차량 운반구까지 감가상각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단기 감가상각비 1,20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 계상액은 1,500으로 되어 있죠. 1,500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 그 자료에 그러니까 4번 자료를 보면 1월 31일 회사는 정기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확인한 결과 과소계상분을 발견해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라고 하면서 정기 오류 수정 손실 300만 원을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계상액에 300만 원이 플러스된 금액으로 입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모두 업무적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그랜드 벤츠 아우디 소나타에서 차량 유지비에 대한 정보가 있고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자가 소유 리스 차량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 정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방갈로 6번에 5월 2일 날 리스 차량으로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없는 걸로 한다. 리스 차량, 소나타라고 하는 차량은 보험료나 자동차세는 없는 걸로 한다. 요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7번에서 매각과 관련되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 매각과 관련되는 세무조정은 이미 정리를 했었죠. 그죠? 처분 손익에 대한 부분,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고정자산 등록을 통해서 정리를 1차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비품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관련되는 부분 상각비 계산을 했고요. 차량 운반구 관련되는 부분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자, 2번 차량 같은 경우는 매각을 했죠. 매각했으면 전체 양도 일자에다가 양도 일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된 정보를 통해서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감가상각비 조정에서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로 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액법과 정률법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이 나옵니다. 자, 정률법에 대해서는 기계장치입니다. 프레스라고 하는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있었습니다. 2,350만 원. 우리 교재 자료에 2,350만 원의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정보와 전기말 의제 누계까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되면 시인부족액이 발생했고 그 금액에 대해서 송금 추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기 같은 경우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비품인데 상각 부인액이 발생을 했고요. 자, 유형자산 정액법일 때 사무실 또는 이제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비가 과다 계상되어서 100만 원만큼 부인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련되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 운반구 비품, 그 다음에 건설기계장치에 대해서 송금 추인해 준 부분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세무조정을 했고요. 자,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벤츠 차량 매각을 했죠. 마찬가지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하니까 여기에는 세무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는 이렇게 세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정명세서가 작성이 되었으면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합계표를 클릭해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각 부인액에 대한 정보가 있었고요. 시인부족액에 대한 추인액이 있었죠. 관련되는 세무조정한 걸 기억하셨다가 누락 없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라고 해서 기말 현재 가액 나오죠. 10억 4,680만 원. 관련되는 정보가 우리 재무상태표에 있는 내용하고 딱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고 하면 건물 6억, 기계장치, 차량, 비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정보와 내용을 전부 다 등록을 했을 때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왜 일치하지 않는지, 양도자산 때문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도 마찬가지고요. 미상각 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일치하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취득을 했거나 당해연도에 매각을 했을 때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대로 챙겨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 142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챙겨보시고요. 143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조정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세무조정은 개인조정에서 보시면 그 과목별 세무조정의 맨 밑에 두 번째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라고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업무용 관련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전체 불러올 거냐 하는 부분으로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는 우리 앞에서 회계관리 쪽에서 전표 입력과 관련해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를 입력을 할 때 관련되는 정보들을 구분 기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죠?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유류대로 입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들 전부 다 구분 기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구분 기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장부관리 로마 숫자 1번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에서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면 자, 차량별로 업무용 승용차,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유류대, 수선비, 그 다음에 임차료 관련되는 정보까지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항목별로 구분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정보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합계에 비용 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상당액 1,200만 원이 반영이 될 거고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총액의 70%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해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거는 아우디 차량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여기에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감가상각비가 1,300만 원 계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300만 원 계상한 걸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통해서 100만 원만큼 필요경비 불산임을 이미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1,200만 원으로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업무 사용 비율은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운행 기록부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프로그램에 자, 회계관리 쪽에서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미리 작성을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 업무 사용 비율이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업무 사용 비율이 기록부는 작성을 했지만 우리 프로그램에서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에 총 주행거리와 업무 사용 거리만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자, 벤처 차량의 경우에는 매각을 했습니다. 그죠? 매각을 했기 때문에 매각과 관련되는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세무조정이 또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전년도에 이월되었던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도 같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자, 전년도 세무조정 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년도의 차량에 대해서 한번 보면 벤츠 차량의 경우에 전년도에 이월됐던 금액과 전기 17년도에 이월됐던 한도 초과로 이월됐던 금액에서 누계액 973만 원이 있습니다. 이 973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전년도 서식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전기 2월 금액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유보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원래 유보 조정 명세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 있는 정보를 갖고 연계를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유보로 소득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출이고 법인에서는 기타 사회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관리 자체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처분과 관련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매각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매각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양도 부분에 있어서는 벤츠 차량을 매각을 했죠. 매각을 했기 때문에 44번에 양도 가액은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직접 입력을 하면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처분 손실 금액이 1,588만 970원이 나옵니다. 우리 벤츠 차량의 매각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사례를 봤을 때는 380만 원 정도가 처분 손실로 잡혀져 있을 겁니다. 있지만 관련되는 세무조정 내용이 전부 다 반영이 되면 처분 손실은 1,588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당해 필요경비 산입액 800만 원 초과되는 금액, 나머지 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 필요경비 불산입을 통해서 2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관련되는 당해연도 발생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과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그 다음에 처분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까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 전체 3,630만 5,989원 세무조정했고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200만 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한도초과 788만 원에 대한 부분 세무조정했습니다. 자, 감가상각 한도초과 차기 2월 양도분, 자,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해서 바로 추인을 했습니다. 1,199만 9,270원 직전연도까지 유보 잔액으로 남아있던 부분을 2월에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명세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례들이 여러 단계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천천히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고정자산과 관련되는 감가상각비,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 조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